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세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23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23페이지. 자, 23페이지에 일단은 눈으로 볼 거는 첫 번째 거, 급수의 기본 성질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알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게 있어요. 봐, 이거 어제랑 사뭇 다르지 느낌이. 봐, 어제는 눈이 탱탱했는데 다들 눈에 힘이 딱 좋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눈이 앞에서 보잖아, 진짜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어. 정말 이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망한 거야.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딱 앞에서 나와서 봐. 다 이러고 자, 봐,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두더지 게임도 한다. 하루에 인사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 자, 좀 졸릴 수 있는데 졸리면 좀 서서 하기도 하고요. 조금 있다가 누가 가서 저희 강의실 가서 사탕 갖고 와. 거기 사탕 있잖아, 그지? 오강의실에 사탕 갖다가 뒤에다 놔. 누가 먹고 싶은 사람 먼저 갔다가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서 좀 먹게. 자, 이렇게 하고 자. 하나씩 이해하면서 갈 테니까요. 선생님 문제 풀 시간 줬을 때 만약에 나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계속 돌고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가서 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자, 선생님 잘 써먹으시고 알겠죠?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면 그 급수의 기본 성질 해가지고요. 우리가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배운 것처럼 똑같이 나와 있죠. 더하기랑 빼기 전개 가능하고 실수비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쓰듯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걔는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고요. 그 밑에 자 2번 보시면 괄호 2번 보시면 리미트 AN과 그 다음에 시그마 그 급수 AN 사이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가 괄호 2번 통째로 네모 박스 칩니다. 괄호 2번 통째로라는 거는 지금 그 밑에 대우까지 3번 대우까지죠. 3번 대우까지 그러니까 박스 위에까지 그래서 괄호 2번부터 박스 위에까지 총 4개의 줄이 박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박스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있는 힘껏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자, 지금서부터 걔네들을 이제 하나씩 분석해 갈 건데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급수 AN이 수렴한대요. 첫 번째 명기죠. 급수 AN이 수렴하면 AN의 극한값이 0입니다. 다시. 자, 다시. 이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자,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해야 돼.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입니다. 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구했던 급수들 있죠? 앞에서 구했던 급수들. 얘네들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극한값이 다 0이었던 거예요. 진짜? 그걸 지금서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알지? 확인해볼게. 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증명을 할 거예요. 얘는 명제이기 때문에 자, 증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증명할 때 자,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자, 무한대까지 AN의 값이 얘가 S로 수렴한다라고 하자. 오케이? 얘가 S로 수렴한다고 하면 우리는 요 급수기 때문에 요 급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합의 극한값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합의 극한값 써갖고 이렇게 써도 문제가 안 되지. 여기도 괜찮지? 다시 요거랑 똑같은 거 맞지? 똑같은 거 맞지? 합의 극한값. 그죠? 똑같은 거 맞아.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리미트 AN의 극한값을 원하는 거고 얘를 좀 찾아볼 것이고 얘는 얼마니라고 했을 때 우리 AN을 갖다가 합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 뭐 빼기 뭐라고? SM 빼기 SM-1 이렇게 표현해도 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따로따로 써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요 값이 S라 그랬으니까
S고 얘는 얼마예요? 그쵸, 얘도 S죠. 왜 얘도 S입니까?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극한값을 구하나 n-1번까지 합해서 극한값을 구하나 어차피 n은 엄청 커질 거니까 그 하나 덜 더하는 거에 ti가 안 나더라.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S지만 요것도 S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하나 덜 더하고 무한대까지 간 거나 맞아 더하고 무한대까지 간 거나 어차피 합은 똑같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것이 0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급수가 수렴하면 그 AN의 극한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눈높이 교육으로 문자로 바꿔볼게요. 요 네모의 급수값이 수렴하면 네모의 극한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꼭 AN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샬라샬라 다른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요 급수가 수렴하면 여기 있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다. 오케이? 요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 적어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총 2세트 더 적을 겁니다. 2세트. 여기서 하나씩 옆으로 가면서 우린 명제를 배웠기 때문에 요 명제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다른 명제도 볼 거예요. 자, 칸 생각하시고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거기 동그라미 1, 2, 3번이었잖아요. 그거 하나씩 다 볼 겁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입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떤 식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뒤에 가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에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입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에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에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에요. 급수가 수렴, 또 눈치 준다. 그만하라고.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야. 알지? 네, 그렇다고 그만할 것 같아. 자,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야. 급수가 수렴, 이러니까 집에 가면 목이 아프지.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 괜찮아. 내가 한 번 할 때마다 니들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야.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라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야. 급수가 수렴, 마이크 줄까? 그만할래? 누구 혹시 하고 싶은 사람 있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어? 마이크 줄게. 또 10분 하지 말고. 자, 어제 우리 보충 듣는 친구들까지 큰 웃음 주고 갔어요, 우리 은보가. 저녁 때 와가지고 영상 보는 친구들까지 무한 더하기에 다들 빵 터주고 왔습니다. 승우야, 그렇지? 승우가 있어. 승우야, 그렇지? 재밌었지? 제 이름이 윤보야. 자, 윤보야 괜찮지? 이렇게 얘기해도? 자,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입니다. 자, 됐어요? 자, 증명까지도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명제를 배웠으니까 이 명제의 역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역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극한값이 0이면 급수는 자, 수렴의 부정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발산이 되겠죠? 발산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진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인데 그것의 역인 극한값이 0이면 급수는 발산해? 이건 거지. 자,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닙니다. 자, 얘는 아니면 무슨 예가 존재하겠어요? 발레가 존재하겠죠? 발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발레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선은 AN을 잡아야 되겠죠? AN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럼 이거 극한값 0 맞습니까? 여기군요. 미안합니다. 내가 부정을 했군요. 좋습니다. 수렴입니다. 미안. 거꾸로 여기였으니까. 그지? 여기였으니까. 미스.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자, 극한값은 당연히 0 나오죠? 무한대분의 상수꼴 됐으니까 0 나왔을 것이고 자, 우리 급수 구하러 가봅시다.
자, 급수값. 이렇게 되고, 우린 얘네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없으니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놓고 계산하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이거 시그마 계산하기 위해서 유리화해야 되죠? 유리화합시다. 자, 유리화하게 되면 자, 유리화하니까 분모 1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1, 2, 3, 4 착착착착 넣으면 착착착착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남는 애들 보면 어떻게 남아요? 루트에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네요. 그러면 얘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죠? 발산합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이 0이라 그래서 급수값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각각의 명제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의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인 거지만 극한값이 0이라 그래서 급수값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정리. 한 번 더 정리. 자, 여러 개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쌤이 포인트 잡아준 것들을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덜 헷갈릴 겁니다. 정확히 머릿속에 외워져야 덜 헷갈리거든요. 극한값이 0이라 그래서 급수값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대우로 가야 되는데,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명제 당연히 참이죠. 주어진 명제 당연히 참입니다. 얘는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증명할 필요는 없고, 얘는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실제로 활용 어떻게 하는지. 자,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수렴 발산을 조사해봐. 요것이 문제예요. 요거의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저거 한 번에 계산 못해?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거 바꾸면 돼. 해갖고 요걸 바꿔서 계산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바꿔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의 시그마 값을 계산할 줄 모르죠. 이거 시그마 값 계산 못하거든요. 자, 그때 요게 쓰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N의 극한값이 얼마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입니다. 자, 보시면 AN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얘가 얼마냐면 2분의 3이기 때문에 0이 아닙니다. 그쵸? 0 아니죠? 극한값 0 아닙니다. 급수는 뭐 하는 겁니까? 발산입니다. 끝입니다. 뭐 이상하죠?
뭐 이상하죠? 갑자기 급수를 구하라는데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예,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자, 일단 얘의 급수값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그 값이 0이 아니네? 야, 그럼 이거 볼 것도 없으니까 발산이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게 현재 지금 분홍 색깔의 마지막 대우를 쓴 박스고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발산 판정법이라고 불러요. 얘는 교과서에 나오진 않고, 나도 대학교 가서 배웠어요. 대학교 나온 거야. 대학교 가서 배웠어요. 대학교 갔더니 그냥 해석하기였나? 미적분에서 가르쳐줬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얘는 급수가 수렴하는지 판단은 못해. 판단은 못하는데, 오직 발산하는지만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발산판정법이야. 수렴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얘가 0이 아니면 발산하는 것밖에 모르거든. 그치? 얘가 0이 아니면 발산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발산하는구나 정도만 아는 거지, 실제 얘가 수렴하는지 이건 모른다는, 판단이 안 쓴다는 거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급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원에서 배웠던 그런 수열의 합과 급수를 이용할 때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야 발산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급수값은 발산하겠네. 급수는 발산하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이거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학교 시험에서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를 어딨지? 요거 구하여라가 기억. 요거 기억. 요거 니은 이런 식으로 주고, 야, 발산하는 거 골라봐. 야, 수렴하는 거 골라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얘대로 풀어줘야 되고 얘는 얘대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니까 이제 풀이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내가 얘를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알아두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어떤 거는 이걸로 해야 되고 어떤 건 저걸로 해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막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요거까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 자, 그래서 세 가지 박스를 연결해서 같이 좀 외워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넘어가면 쓸 일이 없어가지고 까먹게 돼요. 다음에 공부할 때 맞아. 정리 이렇게 했었어. 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1단원 딱 넘어가면 1단원의 내용을 하나도 안 써요. 그래갖고 2단원부터 공부를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정도로 1단원은 좀 사실 독립된 파트인데. 자, 갑시다. 자, 43번이에요. 43번. 이제 43번부터 보면 되죠? 자, 43번에 별표 하나 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능과 모의고사, 학교 내신 할 것 없이 싸그리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디에도 다 나오고. 모의고사도 고3들한테, 내가 또 말했잖아. 시간 지나면 까먹는다고. 이 고3들도 맨날 똑같이 시험을 보긴 하는데, 이 모의고사가 한 번은 나오고, 또 몇 번 보고 나면 나중에 나오고, 또 몇 번 보면 나중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고3들도 시험 보다가, 이건데, 그리고 못 풀고 있어, 이런. 자, 좀 정확히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이 명제에 대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 명제에 대한 티가 하나도 안 나. 볼래? 급수가 수렴하지. A에 물어보고 있지. 다시. 급수가 수렴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극한값이 얼마면 되는 거야? 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방금 첫 번째 네모 박스가 이거였죠? 급수가 수렴하면 그것의 극한값이 0. 그래서 일부러 네모 쳐준 거예요. 네모. 조금 아까 내가 눈높이 교육한다 그러면서 네모 쳐줬잖아. 이게 바뀌니까 급수가 수렴하니까 극한값은 0. 오케이, 끝났다. 그지? 얘 얼마야 극한값? 3분의 2 맞아? 이렇게 넘어가서 답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벼운 문제는 이렇게 끝납니다. 가벼운 문제는 이렇게 끝나요. 쉽죠? 아유, 병민이 쉬운가 보네. 입이 활짝 열렸네, 그냥. 못생겼어. 농담이고. 자, 못생긴 애들한테 진짜 못생겼다고 못해. 알지? 윤보한테 그래서는 안 하잖아. 자, 삐졌어? 그지? 자, 좋습니다. 자, 44번, 45번은 우리가, 조금 째려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넘길 겁니다. 44번은 급수에 대한 기본 성질이니까 시그마 전개해갖고 연립하시면 되고요. 45번 같은 경우는 급수 구하는 건데, 자, 수열의 합 줬죠? 합 줬기 때문에 합의 극한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1시간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 10분 풀어보고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26페이지 한 10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고 넘어갑시다.